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던 앨런 아이버슨. 작은 키로도 NBA라는 큰 무대에서 대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수 중 하나로 그는 포인트 가드 치고도 작은 편이고 슈팅 가드로서는 난쟁이나 다름없는 183cm의 단신 가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골밑을 향해 드리블 돌파를 하며 7피트를 넘나드는 빅맨들을 제쳐 기어코 득점을 얻어내는가 하면 컨테스트 앞에서 망설임 없이 점퍼를 던져 성공시키기도 하는 등 공격적인 플레이를 구사했습니다. 리그 최상위권 스피드와 뛰어난 볼핸들링을 이용한 화려한 무브, 슈팅 위주로 풀어가는 다른 단신. 선수와는 다르게 골밑에 아무리 자기보다 큰 선수가 있더라도 돌파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멋진 플레이 스타일 덕분에 그 인기 또한 엄청났습니다. 아이버스는 역대 최고의 스피드스터를 뽑을 때 반드시 꼽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농구 외에도 미식축구 러닝백으로서도 역대급 유망주로 이름 날릴 정도였는데 농구보다 미식축구에 더 빠른 선수들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다른 구기 종목에서도 보기 드문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피드뿐만 아니라 방향 전환, 페인트 동작 등 민첩성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났으며 이로 인해 속공뿐만 아니라 하프코트 상황에서도 그의 스피드가 활용되어 수비를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상 공간 창출과 돌파가 많아 이런 스피드가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전성기 시절엔 운동 능력도 장난 아니어서 183cm라는 신장으로 엄청난 엘리웁을 성공시키기도 했고 팀 동료의 자유투 실패를 갑툭튀해서 바로 팁인 덩크로 처박아 넣은 적이 있는가 하면 자신보다 높은 신장의 빅맨들에게 인유어 페이스까지 먹여줄 정도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이른바 아이버슨 컷. 온 볼 위주로 나오게 마련인 하이라이트만 봐서는 그가 왜 당대를 지배한 스코어러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볼 호그 이미지가 강하고 크로스오버에 이은 돌파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전형적인 온볼러 타입의 듀얼 가드로 여겨지곤 하지만 아이버슨의 경기를 보면 그가 볼이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선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활동량이었습니다. 오프볼 무브의 퀄리티 자체는 레지 밀러나 리차드 해밀턴, 스테픈 커리 같은 최고 수준은 아니었을지라도 경기 내내 볼 없는 상태에서 전속력으로 이리저리 뛰면서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 공을 받고 다시 전속력으로 달려드는 유니크한 스타일의 선수였습니다. 상대팀도 이걸 뻔히 알지만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는 알아도 막을 수 없듯 아이버슨 역시 뛰어다닐 걸 알아도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담 수비를 내세워도 아이버슨이 멈추지 않는 이상 결국은 지구력 대결로 이어지게 되는데 온볼 위력을 떨어뜨리던 작은 체구가 오프볼 지구력에는 오히려 이점이 되었습니다. 커리어 초기 오프볼 무브를 하기 힘든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는 팀 성적이 안 좋았다가 그의 장점과 잘 맞는 감독이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 오게 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레리 브라운. 브라운 감독은 주특기인 스윙 오펜스를 살리기 위해 아이버슨의 포지션을 슈팅 가드로 바꾸고 에릭 스노우, 에런 맥키 같은 빅사이즈 1번에게 볼키핑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경기 템포를 늦추고 하프코트 오펜스를 10분 활용하여 아이버슨이 오프볼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아이버슨이 레리 브라운의 다른 수제자인 레지 밀러나 리처드 해밀턴처럼 오프볼 무브먼트의 효율성이나 오픈슛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의 활동량 덕분에 이러한 전술이 상대 수비 시스템을 아예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뛰는 걸 48분 가까이 계속하니 상대 수비수 입장에선 미치는 상황이었죠. 또한 낮아진 템포에 맞춰서 수비적인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었고 결국 2001년에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듬해의 지역 방어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전술이 하락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이버슨이 맨투맨 디펜스만 허용되는 수비 환경에서 수비수를 스피드로 따돌리며 이리저리 뛰다가 수비 진영이 무너지던 것이 핵심 전술이었는데 지역 방어 덕분에 아이버슨이 노리는 위치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방식으로 상대팀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이버슨은 여전히 리그 최고의 슈팅 가드였으나 식서스 팀 자체는 2001년도의 성공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드리블러를 언급할 때
카이리 어빙과 함께 늘 언급되며 특히 크로스오버의 선구자이며 크로스오버라는 기술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입니다. 효율을 위주로 한 토마스나 하더웨이의 크로스오버와 달리 더욱 스트릿볼 스타일에 가까운 행인 크로스오버를 비롯한 화려한 드리블을 선보였으며 이를 본인의 막강한 돌파력을 이용해 위력적인 무기로 만든 것이 바로 아이버슨이었습니다. 아이버슨은 풀업 점퍼가 안정적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버슨은 토마스나 하더웨이 같은 선수들보다도 월등히 빠른 스피드를 지녔고 더 많은 활동량을 통해 큰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제치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돌파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1980, 90년대에 활동한 선수들이 개발한 기술은 현대 정신농구와 길거리 농구에서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팀 하더웨이가 개발한 킬러 크로스오버나 1990년대 스트리트 볼러이자 잠깐 NBA에서도 뛰었던 갓 세인갓이 개발한 세인갓 무브는 현재도 고급 기술이죠. 즉, 아이버슨이 데뷔하기 전부터 크로스오버는 NBA에서 활발하게 쓰이던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대에 와서 크로스오버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더블 크로스오버는 기존의 크로스오버들과는 세분화되고 분명히 구분된 기술이었긴 합니다. 또한 더블 크로스오버를 선보인 선수는 1980년대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이버슨이 크로스오버를 처음 선보인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이버슨을 시작으로 해서 더블 크로스오버는 필수적으로 NBA에서 거의 모든 가드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현재 같으면 문제없을 플레이도 휘슬이 불리곤 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당시 아이버슨도 드리블 중 휘슬이 자주 불리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좌우로 크게 흔들어 크로스오버를 하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아이버슨은 허리 부분보다 훨씬 바깥쪽까지 공을 빼내 드리블을 하고 크로스오버를 하기 전에 드리블 핸들을 공 밑에 두고 받쳐주곤 했기 때문에 캐리가 아닌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작을 일일이 다 잡으면 경기 진행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심판들은 그런 캐리 동작을 잡지 않았고 이를 기점으로 NBA는 화려한 플레이를 허용하기 위해 사소한 룰 위반은 눈 감아주는 트렌드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물론 아이버슨 이전에도 NBA는 흥행을 위해 피벗 도중 축발이 약간 끌린다거나 속공 시 세 발짝을 걷는 정도 사소한 바이올레이션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아이버슨을 포함한 신세대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기점으로 이런 트렌드가 더욱 심해졌고 현재 NBA는 슈퍼스타들의 화려한 플레이라면 속공 때 4-5 발자국을 걷거나 축발을 아예 떼는 것까지 눈 감아주는 것으로 논란이 됩니다. 이처럼 NBA가 기본기를 중시하는 화려한 플레이가 아닌 기본기를 다소 무시하더라도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플레이 위주로 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선수 중 하나가 바로 아이버슨이었습니다.